이용하신 적이 있으세요? 우리 주부께서는? 저 같은 경우는 집에서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 있잖아요. 뭐 솔잎이나 그다음에 겨자 같은 거, 네. 맥반석 같은 거로 많이 사용을 해봤고요. 예. 전기 같은 경우는 또 애들이 워낙에 많이 움직이고 또 온도도 높이 올라가면 네. 또 애들이 막 이렇게 움직이다가 화상이나 뭐 그런 염려도 있고 해서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으려고 잘 안 쓰는 편이에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 전기 제품 참 많은 제품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주의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전기 제품 어떤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전기 제품의 그 기계 성능을 보면 보통 온도를 사람마다 맞추기 위해서 50도까지 이렇게 올려놨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면 잘못되면 이제 화상을 입거나 이럴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당뇨나 이런 게 있어가지고 상처가 있는 분들이 거기에 되면은 오히려 더 악화시킬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제일 핫팩이라든지 그 가벼운 물에다 데펴서 쓸 수 있는 온열 기구보다는 그런 것들이 제일 좋죠. 네. 우리 주부님들이 궁금증이 너무 많아서요. 우리 건강충전 Q&A 한 가지 질문 더 준비했습니다. 마지막 궁금증 들어보세요. 찜질방에서 나온 두 분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데? 잘했어 나왔지? 그래 땀하고 같이 기만 싹 빠진 것 같아. 나는 본 거야. 땀 쳤으면 머리가 딱 떨리니까. 정말? 응. 나쁜 감기병균들이 땀하고 다 빠져나오거든. 오 정말? 그럼. 그렇다니까 나도 감기뿐만 있다 싶으면 찜질방이나 사우나를 바로 달려와서 땀을 쫙 빼는데 약보다 훨씬 낫더라고. 땀 빼는 거 다시 들어가야지. 맞아. 또 가신다고요? 정말 감기 걸렸을 때 몸에서 땀을 떼는 것이 좋나요? 맞아요. 뭐 약간의 감기 기운이 있거나 그러면은 사우나나 찜질방으로 막 달려가서 땀을 쫙 빼고 나면은 왠지 개운한 그런 기분이 들거든요. 어떨 때는 이 약보다 이게 더 효과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교수님 어떠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활동을 하는 사람은 면역력이 증강돼 있기 때문에 감기 잘 안 걸려요. 네. 일을 열심히 하거나 하게 되면. 근데 활동을 안 하고 있으면 오히려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편하게 쉬는 것 같은데 감기 잘 걸려요. 근데 목욕을 해준다고 하거나 어떤 찜질을 해주게 되면 운동을 만들어주는 거하고 같은 거잖아요. 네. 에너지 그 할 때. 예. 그래서 면역력을 증가시켜주기 때문에 도움이 되죠. 김한숙 주부께서는 그 기침 감기 때는 특별하게 하는 찜질법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주로 이제 요즘 같은 환절기 때 애기한테 많이 해주는데요. 겨자찜질을 많이 하거든요. 겨자찜질이요? 예. 겨자찜질이요? 어떻게 해요? 이제 겨자랑 우리 밀가루를 1대1로 섞어가지고 그 55도 정도의 그 뜨겁지 않은 물로 반죽을 해요. 네. 그래가지고 광목천이나 꺼즈 같은 데에다가 올려가지고 네. 이제 그걸 환부에다가 이렇게 대주는 거거든요. 아까 몇 도라고 하셨죠? 물의 온도? 아이고 55도요. 네, 중요합니다. 모를까봐요. 뜨거운 물에 하면 탱탱 불어요. 예. 겨자찜질을 할 때는 주의사항이 좀 있는데 네네. 그 한 군데 오래 붙여놓으면은 이게 발작이 너무 심하게 되거나 하면은 그 속에서 화상을 입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해도 20분은 넘으면 안 되고 최소한 또 아이들은 그 겨자가 많이 이렇게 아파요 하면 그러니까 비율을 좀 약하게 해서 그러니까 빨리빨리 떼주는 게 좋아요. 교수님, 겨자찜질 효능은 어떻습니까? 네. 제가 대답하기 전에 이미 다 질문을 하셨는데, 네. 겨자라는 게 이 자극을 주게 되면은 우렬 현상이라고 그래요. 이게 발적 비슷한 이게 빨갛게 보이거든요. 네. 네네. 그것이 실적으로 이제 반응을 나타내는 겁니다. 예. 그런데 애들은 이게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오히려 염증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겨자 양을 밀가루 양을 좀 늘리고 그렇게 해서 해주시는 게 좋고, 어른들은 그렇게 해두면 안에서 열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겨자가. 그래서 발산작용이 있죠. 그래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네. 자, 다음은 우리 김한숙 주부만의 온열요법을 볼 시간입니다. 어떻게 집에서 활용하고 계신지 한번 댁으로 찾아가 봤습니다. 오늘 찾은 곳은 다양한 방법으로 온열요법을 실천하고 있다는 김한숙 주부의 댁. 주부님, 오늘 어떤 비법을 알려주실지 너무 기대돼요. 아니, 그런데 웬 된장? 뭐 하시려고요? 된장찌개 아니면 쌈장? 애기 아빠가 며칠째 화장실을 못 갔어요. 그래서 찜질 팩을 만들어서 배에다가 올려줄 거예요.
아, 된장 찜질. 염분이 적은 저염도 된장을 끓는 물에 개어주면 찜질용 된장이 되는데, 찜질용 된장과 거즈, 비닐랩, 두꺼운 종이, 젖은 수건, 마른 수건만 있으면 변비 안녕. 우선 젖은 수건을 전자레인지에 돌려 뜨겁게 만들어 놓고, 거즈 위에 두께가 6mm 정도 되게끔 된장을 펴바른다. 그리고 비닐랩으로 덮어준 후 거즈의 나머지 부분을 안으로 접어 마무리. 거즈를 올리기 전 배꼽 위에 두꺼운 종이를 대서 된장물이 배꼽으로 스며들지 않도록 하고, 거즈를 올려놓은 후 따끈하게 찐 수건을 올려서 찜질 효과를 높여주고, 마른 수건과 담요를 차례로 덮어서 열이 손실되는 것을 방지하면 끝! 30분에서 1시간 정도 해주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수건으로 해서 이 온도가 식지 않게 계속 뜨거운 걸로 갈아줘야 돼요. 근데 이게 귀찮으시면은 그 온열 팩이나 찜질 패드 같은 거 그런 걸로 사용을 하시면은 편하게 하실 수 있고요. 변비를 없애려고 뭐 5일이나 10일이나 이렇게 이어서 쭉 하시다 보면 피부에 트러블이 생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민하신 분들은. 그래서 트러블이 생긴다거나 하면 계속 이어서 하지 마시고 좀 트러블이 가라앉을 때까지 있다가 다시 하시면은 괜찮을 거예요. 인영씨, 나 배 아프다. 슬슬 반응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축하드려요. 얼른 화장실 가셔야죠. 아니, 그런데 달밤에 체조도 아니고 두 손을 머리에, 허리를 좌우로 흔들어. 아니, 뜬금없이 뭐 하신 거예요? 붕어 운동인데요. 꼭 붕어가 헤엄치는 것처럼 꼬리 움직이는 것 같이 모양이 비슷해서 그렇게 부르는데, 그 변비 있을 때 배변을 굉장히 촉진시켜주고요. 된장찜질을 하고 난 다음에 같이 하고 나서 화장실에 가면 훨씬 효과가 좋아요. 온열요법의 대표주자, 잘만 하면 보약보다 나은 건강 목욕법을 알아보자. 환절기만 되면 콧물이 쭈루루. 현수 콧물 났어? 발물 해야 되겠네? 현서의 콧물 감기 퇴치를 위한 특별한 온열요법을 공개합니다. 자, 발물하자. 바로 온냉욕 족탕. 냉온욕이 몸속의 산과 알칼리의 균형을 맞춰주는데 아주 좋은 목욕법이라고 하더라고요. 특히 냉온욕 족탕은 그 아기들 초기 감기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해서 집에서 많이 애용하고 있어요. 더운 물은 40에서 43도씨, 찬물은 18에서 20도씨 정도로 준비하고, 더운 물에 복숭아뼈 아래쪽을 1분 동안 담그는데 발을 주물러주면 효과는 2배. 1분 다 했다. 이제 찬물로 이동할 차례. 물의 온도 변화를 줄이기 위해 다른 물로 이동할 때 발에 남은 물기를 닦는 것은 필수. 이렇게 온탕과 냉탕을 1분씩 번갈아 4회 정도 하면 좋은데, 찬물에 들어가세요. 주의할 점이 있다면 마지막은 꼭 냉탕으로 끝낼 것. 뜨거운 물에 담기면 근육이 이완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애기들이 뛰어놀거나 그러면 다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마지막에는 꼭 찬물로 끝냅니다. 신나게 놀았니? 장난꾸러기 승찬이를 위해 준비한 것은 각탕. 하루 종일 뛰어놀다 보면은 애들이 거의 지쳐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녁에는 피로도 풀어주고 또 각탕을 매일 해주면은